꼼꼼하고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세종시의 커다란 수건 사업 중에 하나죠.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국토부의 최종 승인 고시가 났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승인이 임박했다는 그런 영상 속에서 대략적인 내용들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승인된 고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 과정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된 만큼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잘 진행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국토부 통보에서는 고시 제2023-595를 발표했는데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용입니다. 모두 147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인데 그 중에 대부분은 그 수용되는 토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번과 내용들이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어떻게 국가산업단지가 진행돼 나갈 건지를 대략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들, 또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만 추려서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사업 규모겠지요. 즉, 토지가 이제 수용되게 될 텐데, 그 수용 규모 부분들을 좀 파악해보고, 전체 규모의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 사업 면적은 273만 8,110제곱미터입니다. 이거는, 평수로 환산을 하면 한 83만 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국공유지가 전체 면적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사유지지요. 이 사유지가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이제 수용을 당하게 될 텐데요. 필지수로는 1656필지입니다. 물론 이 토지를 공유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한 분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단순 계산해서 1필지에 하나의 소유자가 있다고 하면 1656명 되시는 분들이 이제 수용을 당하게 되는데, 전체 지금 사업 면적으로 추정하는 부분들이 1조 6천억 정도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용지비죠. 용지비가 1조 2,50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 1조 2천여 원 되는 부분들을 평수인 83만 평으로 나누면 평당 가격이 한 150만 원 선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지목에 따라서 또 약간씩 그 금액들은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평당 150 정도의 수용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이 금액이 타당한지는 각자 판단해 보시고요. 협상이 잘 이루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수용을 당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진행하는 거라 진행은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조성비는 대략적으로 3,500, 600억 정도 이렇게 책정됐다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사업비들이 어떻게 계획되고 투자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대략적인 사업의 진척도를 좀 파악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일단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두 곳입니다. LH하고 세종 도시교통공사인데요. LH가 전체 지분의 85%, 도시교통공사가 15%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진행되는 금액들을 개를 보면은 올해 145억 원 정도의 자금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거의 7천억 원, 그 다음에 25년도에 5천억 원 규모의 많은 부분이 쓰이죠. 그리고 조금 이제 이렇게 줄어가다가, 그 다음에 2008년도에 1,000억 원대, 그리고 2009년도에 마무리돼서 아마 2030년도 되면 마무리가 될 건데요.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차별 투자 계획을 좀 살펴볼게요. 올해 한 145억 정도 나가는 부분들은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 설계도 떠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겠죠. 이 부분들은 내년이 거의 7천억대, 그 다음에 후년이 5천억대인데 그 비율 중에 많은 부분이 용지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성비는 거의 없죠.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수용을 하니까 토지 확보 차원에서 용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24년 내년부터 후년까지 사이에 많은 부분들이 토지가 수용을 당하겠구나. 그러면
거의 여기 대부분이 1조 2천억 정도가 되잖아요. 1조 2천억 정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25년 사이에 세종시 주변으로 풀리겠구나. 부동산의 토지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용지비는 점점 줄겠죠. 다 이제 수용이 됐을 테니까. 그러고 나서는 주로 이제 조성비가 했는데, 이건 이제 토목공사비인데, 실질적인 어떤 바닥을 닦고 하는 포크레인을 평탄화 작업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안 듭니다. 하지만 이제, 지하로 이제 지하화시키고 하는 그런 비용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무 같은 것도 심어야 되고 하는 공원 주선비, 이런 부분들, 학교 부지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런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 막바지를 갈수록 조성비가 늘어나는 그런 규모라고 판단해 보시면 돼서, 초기에는 주로 이제 그 용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많이 쓰게 되고, 후반부로 갈수록 조성비에 많은 규모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중요한 건 저희처럼 이제 부동산 하거나 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요때 24년 하반기부터 25년도에 많은 1조 2천여 원이 세종시 주변으로 풀리겠구나. 그럼 이 돈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면서, 이때 되면은 지금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세종시 주변의 부동산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전체 면적의 토지 이용 계획 부분인데요. 전체 지금 산업시설, 복합시설 합해서 대략적으로 53%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시설 용지는 말 그대로 이제 기업이 들어오는 전용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용지는 역시 기업이 들어오는데 일부 부분은 상업시설로 뺄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일 거고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일반인 분들이 이제 주거시설하고 상업시설일 겁니다. 이 부분. 그 부분이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 산업시설 용지가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거고요. 주거시설 용지가 전체 부지 한 10%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지원시설과 주로 이제 공공시설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겠지요. 많은 부분이 도로가 많이 차지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오폐수 시설이라든지, 완충 녹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청사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부지 이런 것들이 나머지가 될 텐데,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주거시설 용지와 이제 상업시설 용지가 되겠죠. 내가 이곳에 상가를 좀 분양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시설 용지를 살펴보면, 이 산업단지 내에 공동주택 용지가 3필지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개의 필지는 좀 면적이 좀 큽니다. 단지가 좀 클 것 같고요. 하지만 하나는 좀 작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계약했던 것보다 전체 가구 수는 좀 줄어든 걸로 제가 판단이 좀 되는데, 어쨌거나 주택용지, 공동주택용 아파트는 한 3단지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이 보통 한 60%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요. 보통 270제곱미터 정도 되면 80평 정도 나옵니다. 근데 60%면 68, 48, 바닥 면적 한 48평 정도를 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분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용지도 이제 상가죠. 일부 이제 상업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은 880제곱미터 정도 되면 한 250평 정도 되는 부지들로 쭉 분양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본력이 있으신 분들은 상업시설 용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한다거나 건축을 올린다거나, 또는 일부 내가 분양을 받아서 건축하실 분들한테 어떤 시세 차익을 보고 파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경쟁입찰 방식이 보통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상업시설 용지는 총 보니까 12개 필지 정도가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적은 여기 1161제곱미터, 평수로 한 사람 이 정도면 한 350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가 350평 정도 되는 상업시설 용지 12개 정도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학교용지가 궁금할 텐데, 지금 학교용지 부지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감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필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2개를 짓고 그 운동장은 공동으로 쓰는 이런 규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전체적인 조감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조감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아름답구나, 이런 게 지어지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투자로서는 실패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조감도를 보고 주변 상황을 잘 봐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느 지점에 또는 어느 쪽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좋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셔야 되는 거고요. 주변이 어떻게, 왜, 여기 산업단지니까 특히 어떻게 연결되겠구나라고 하는 도로교통망, 이런 것들을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쪽이 지금 아시겠지만 1번 국도입니다. 지금 세종시와 조천을 연결하고 있는 1번 국도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고속도로 하나 나잖아요. 이게 세종 청중간 고속도로로 그 2030년에 준공을 마치게 되는 그런 도로인데요. 여기 지금 IC가 하나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북세종 IC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산업단지는 결과적으로 기업이잖아요. 물류 수송을 해야 되는 거면 주로 이제 외부로 물류가 수송이 될 텐데 그때 이 IC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이 이제 메인 도로가 이쪽이 이제 메인 도로가 되겠죠. 이렇게 나와서 일본 국도로에서 진입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감도상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사실 이 기업 주변에 있는 부분들의 땅들은 물론 좋겠지만, 옛날보다는 좋아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사람들이 사는, 거주하는 곳이잖아. 여기가 이제 주로 이제 사람들이, 즉, 인구들이 거주하게 되는 요소가 될 텐데요. 아까 이제 세 개의 공동주택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작은 부분들은 요거 같습니다. 여기 두 번째 그 부지 안에는 여기 지금 학교가 들어오는 것들이 보이실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독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여기 부분은 제가 보기엔 상업시설 같다. 이따 조금 자세히 좀 볼 텐데,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보더라도 이쪽이 주 메인 입구가 되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이쪽 라인의 토지들이 좋아 보이죠? 여기는 수용되는 토지고 여기는 수용되지 않는 거면 오히려 수용되는 토지보다 수용되는 바로 주변 토지들이 좋을 텐데 여기는 지금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으니까 뭐 상업시설 같은 것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개발하실 때 원룸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주출입구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쪽도 지금 그 동선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어느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냐면 그 서울 세종고속도로 세종 IC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제가 보기에는 주변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쪽에 이제 토지들이 어떻게 활용되는,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은 딱 눈으로 봐도 절대농지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풀리거나 한다면 여기 외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면 창고 부지 같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또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1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용지 드릴 때 그런 용도로 일단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좋아지니까 도로 이런 것들 주변으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기업이고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될 때 되면 이 북세종 IC는 아마 세종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그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주변 부분들도 뭐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군부대예요. 이건 더 이상 개발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여기는 많은 기존의 그 마을들이 있었고요. 여기도 일부 있고 이쪽도 기본 일부 마을들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그 단독주택으로 살던 부분들이 아마 원룸 단지나 이런 걸로 많이 바뀌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거용지 부분을 좀 제가 조감대로 확대해 봤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이렇게 들어올 것 같고요. 세대수는 아직 뭐 파악하게 해보겠지만 두 번째는 여기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는데 가운데 이렇게 그 학교를 끼고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자그마한 단지가 하나 이렇게 세 개의 공동주택 용지가 될 것 같고요. 여기하고 여기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단독지가 되겠죠. 단독지가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제가 보기엔 상업시설 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경쟁 입찰로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 주변 부분의 일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는 아마 제가 봐 근생용지들이 들어가는 필지들이 아닐까 그런 판단을 좀 해보는데 여기는 이제 공원도 있고 호수도 있어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여기 아파트를 분양하면 분양 받으시겠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끼고 있고 상업시설을 끼고 있는 그런 곳이 좋잖아요. 여기 공원도 있고 그런 걸 잘 판단하셔가지고서 나중에 분양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특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런 쪽에 이제 부지를 분양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나올 때마다 제가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종시 국가선단 승인 소식인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도 좀 일부 살펴봤는데, 뭐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 일반인 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